어, 그래, 막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음, 그래, 민재야, 차민재군. 네. 민재는 이 책을 좀 읽어봤나? 저 이방인인 줄 알고 이방인 반하고 음, 2점 몇 가지 읽고 왔어. 그랬구나. 음, 이방인 되는 거야, 이렇게. 차민재 네. 요즘 이렇게 그, 민재가 이제 크더니 말을 안 듣는다는 소문이 좀 있던데. 사실인가? 네? 사실은 아니야? 아닙니다. 네. 음, 자, 해봅시다. 일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정지양 연구자의 최소한의 중동 수업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너희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 선생님 블로그가 있어. 그래서 책을 읽고 감상을 짤막하게라도 좀 남겨서 기억을 하려고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이 책, 그 최선의 중동 수업을 읽고서 어, 약간 메모를 해놓은 그런 서평입니다. 이 책을 선생님이 읽었는데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이름인데 과거에 중앙아시아의 아무르 티무르 제국이 지배를 하던 시절에 이 중앙아시아의 대제국의 수도였고 이 사마르칸트의 그 천문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시인인 어떤 주인공이 그 시대에 이제 그 중동이 이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정세나 이 아랍인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야. 선생님 굉장히 재밌게 읽은 소설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미 말루프의 서머르칸트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야, 내가 진짜 중동에 대해서, 이슬람 사회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반성에서, 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잘 모를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면, 일단 첫 단계는 선생님도 유튜브 많이 보는 것 같아. 유튜브를 통해서 뭐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전체 맥락을 잡고 유튜브가 그 시각 자료도 많고 그래서 제법 괜찮은 이해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이 책 최소한의 중동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학자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너무 많아, 좀 내용이. 어, 우리가 중동 혹은 그 이슬람 세계라고 하는 게 뭐, 한 권의 책으로 유럽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든지, 한 권의 책으로 뭐, 아시아의 역사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얇지는 않지만 300페이지 가까운 이 책을 통해서 최소한 이거는 알자라고 하는 방식의 접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선생님이 모르는 내용도 많고 새로 알게 된 내용도 너무 많고 해서 야 이게 쉽지 않다 중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동하면 최근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선생님 아버님 세대들이 중동에 오일머니가 터져가지고 돈이 넘쳐나던 시국에 중동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오일머니들을 벌어 오시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것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그 전차 부대가 이 기갑 부대가 아랍 기갑 부대하고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군에서 전차 장교 그 탱크 부대 장교를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이제 그 아랍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장교 생활을 하면서는 했었고 그 전쟁사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추억을 또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이라크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때 9.11 테러가 정말 영화처럼 저게 뉴스를 보면서도 9.11 테러에 쌍둥이 빌딩의 비행기가 막 그 폭파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생기는 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탈레반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떠오르는 중동의 어떤 이미지들이거든, 단편적인. 근데 지금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희들은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아직도 이렇게 좀 조합이 덜 된, 선생님도 공부가 덜 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됐어. 어, 아무튼 최근에 그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카타르 월드컵 재밌게 봤고요. 이 카타르가 중동의 맹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아쉽게 이제 돌아오게 된 아시안컵. 그런데 뭐 어쨌든 카타르가 잘 주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랍에미레이트 UAE라고 하나 두바이는 사람들이 정말 가보고 싶은 여행지이고 사막에다 세운 천국 같은 나라고 여기 국민들은 뭐 슈퍼카들을 그냥 막 갖다 버리고 뭐 이러는 엄청 부자들이고 뭐 이렇잖아. 그 다음에 우리 뭐 맨날 개그 소재로 나오기도 하는 그 맨시티 구단주인 만수르.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미스터 에브리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빈살만 황태자가 앉아 있고 여기에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뭐 이렇게 하나의 누구 이렇게 쭉 앉아서 면접 보는 것 같은 이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어,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우디 왕세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네옴시티 사막에다 거대한 유리 장벽을 치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스키도 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이거에 지금 온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무하마드 빈 살만의 그 재산이 뭐 700조 뭐 이렇게 된다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극적인 장면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정말 답이 없는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의 전쟁. 저 전쟁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도 일주일 전에 그 아주 심각한 뉴스를 봤는데 벙커 부스터라고 하는 이렇게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폭발을 하는 폭탄을 이제 이스라엘군이 쐈는데 그러면서 뭐 한 200명 정도의 민간인이 함께 죽고 뭐 이런 장면들 여기는 정말 답이 없는 지역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요. 그리고 또 이 중동의 이런 역학관계와 더불어서 러시아하고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것이 사실은 이 중동의 이 전쟁하고 미국이 상대해야 되는 굵직굵직한 적들이라면 이 동시다발적인 적들을 미국이 혼자 막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트럼프의 적용 미수 사건으로 인해서 미 대선은 올 11월에 대통령을 뽑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거의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발을 뺀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중국과는 더 안 좋은 관계로 갈 수도 있고 중동 문제는 또 어떻게 할지 지금 이제 바이든 민주당 정부하고 또 공화당 트럼프의 독특한 스타일의 외교가 또 다른데 그 아주 중심축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바라보고 있는 이 중동이지.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극우 정당 멘타냐후인가? 뭐 그 사람이 극우 정당이 총리가 돼서 지금 거의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트럼프가 거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여서 지금은 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한테 자제해라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요만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 쪽에 또 이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 어, 이 복잡한데 복잡하고 지금 엄청 역동적인데 뭔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사실 관심도 크게 없는. 그게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문제점이지. 참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별 상관없는 곳이라는 기분이 든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슈가 됐던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다가 돌려보내기도 하고 뭐 이거는 진짜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한데 대구 지역이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지역인데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대구 시민들이 그 앞에서 삼겹살을 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는 그 더러운 음식이어서 안 먹는데 그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이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대구 지역에 무슬림 사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끔찍하게 반대를 하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전 세계의 그 표정들은 어떨까 과연. 이게 어, 뭐 10대, 뭐 20대 경제 대국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나라에 과연 관용의 모습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좀 창피한 감정에서 좀 하고 있거든,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이 대구 지역 분들이 무슬림이 들어오면 무슬림 이코르 테러 단체 아주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과 연계.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유럽의 모습처럼 좀 위태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이 이런 시위들을 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뭐 전혀 막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슬림 사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는 이런 좀 약간 좀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하지 못한 모습 같은 것이 좀 창피하긴 했어. 그 다음에 북한핵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할 때 리비아식 해법이 자꾸 언급됐어. 볼튼 국무부 장관이 야 북한도 리비아식으로 하자. 그럼 리비아식이라는 건 뭔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낯설거든. 리비아의 미국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하자 바로 어, 그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친미 정권으로 바꿔버리는 뒤통수 치는 방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을 하는 거고. 이럴 때도 이제 리비아 시계법이 뭐지?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벌써 좀 한참 된 이야기인데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자기네들은 이슬람 그 근본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테러 단체라고 알고 있는 저 IS 이슬람 국가에 우리나라 청소년들 혹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입해서 이제 뭐 외국을 통해서 들어가서 가입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야 이런 걸 보고 있자면 이 책의 제목처럼 정말 최소한은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겠다. 음.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무더위가 있는데 메카의 성지순례 메디나 메카의 이란의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운집해가지고
사망자가 열사병 사망자가 막 속출하는데도 이렇게 모여드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왜 저러고들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두려워하고 모르면 두려우니까 배척하고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한 저런 좀 촌스러운 방식의 삼겹살 구워 먹는 시위를 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두려움이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아브라함 협정.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아브라함 협정에 저 아브라함이라는 명칭이 선생님한테는 또 인상적이었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전통 종교지. 기독교. 기독교는 뭐 이제 개신교, 교회, 그 다음에 어, 천주교, 성당, 가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 종교들의, 물론 뭐 이 파생된 종교들은 더 많지. 그런데 이 모든 종교의 시발점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뭐 이삭, 야곱, 뭐 요셉 이렇게 진행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뭐 파생된 이 세 가지 종교가 전체 세계의 종교, 뭐 불교를 제외하면 뭐 이 거대 종교들이잖아. 그런데 얘네들끼리 팍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이질적인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슬람과 유대교, 이스라엘 사이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 서로가 서로 이게 서로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협정을 맺고 동맹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어, 그 어떤 우리 공통의 이미지를 찾아서 우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집단의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호모사피엔스의 능력이잖아. 우리가 사실은 여기 모여 있는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이 여러 학생들이 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단군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잖아. 웅녀가 쑥과 마늘을 먹고 이렇게 우리의 조상이 된 거지. 실제로 그런데 알 수 없잖아. 우리 외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엄마의 성씨도 모르잖아. 외할머니 성씨는 아는 사람은 있겠다. 그런데 외할머니의 엄마의 성씨는 알 수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상된 어떤 이념, 상상된 이미지, 민족이라는 관념, 이것이 우리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고 대한민국 하면 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태까지 박 터지게 싸우고 진짜 답이 없게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저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떤 협정을 맺는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맺었다는 것은 음, 호모사피엔스답구만 상상의 것을 공유하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는 명칭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에 지난주의 뉴스에서는 이란이 얼마 전에 이란이 안 그래도 지금 미국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강성 그 보수적인 그 이란의 대통령이 헬리콥터에서 추락해가지고 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러면서 지금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다시 이루어져서 보수 성향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 개혁 성향의 약간은 미국하고 대화가 될 만한 이란의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이변 이게 이 책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지만 과거의 그 아랍의 이슬람 사람들하고 지금의 MZ 이슬람이 또 다르다는 거잖아.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도 MZ가 굉장히 희화화되기도 하고
뭐만 뭐 좀 돌출적인 행동을 하면 다 MZ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그 세대 동안 나타나는 당연한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점인데 특히 이슬람 사회는 이 책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 이전 세대들은 이, 이 사막 중심의 카라반에서 이렇게 무역을 한다든지 이런 유목 생활을 하는 정서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오일머니가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풍요로움, 석유 가져오는 풍요로움 안에서 이제 도시 안에서 살게 되는 이제 정착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의 그 세대들하고 전혀 세대가 다른데 그러면서 이슬람의 복잡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란은 강경한 어떤 종교 지도자의 그 시아파 종교 지도자의 이 핸들이 엄청 강한 나라임에도 자꾸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민중들이 몰려가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런 변수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어, 그것이 이제 실제로, 선생님이 이 책을 읽는 동안 이렇게 뉴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음, 진짜 그러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근데 중동이야말로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혁명의 일반적인 조건들도 생각해 볼 만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에 이제 뒤쪽에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자스민 혁명 같은 여러 중동 국가의 왕정을 뒤집어 엎고 민주적인 방식의 사회로 서구 민주주의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혁명들이 막 일어났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더 급진적인 탈레반처럼 어 이렇게 더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근본주의로 돌아가는 더 폐쇄적인 국가가 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시대에 역행하는 혁명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혁명이 일어나냐 이런 조건들도 이 책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복잡한 분석이어서 간추리긴 좀 어렵지만 단순히 얘기하면 민중의 이런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지식인 계층이 앞장서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앞장서서 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충분히 민중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느냐. 그런데 이 에너지의 공급은 단지 그 혁명의 주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적으로 억울하고 이게 그 풍요롭지 못한 화가 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어떤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민중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엎는다는 거잖아. 지금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지난 그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지금도 이제 코로나 이후의 정치 환경이 복잡한데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뭐 대통령 탄핵이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혁명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또 발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할 때 이런 혁명의 일반적인 조건에 대한 그 강지영 씨의 그런 조건들은 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이 장지영 교수가 지금 여성 중동학자인데 그래서 여성은 중동에서 그 제2의 성으로 이렇게 배제돼가지고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남성 중심 사회인 현장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적응하고 살지? 어떻게 연구를 하지? 남자는 어떻게 만나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외대 아랍어과 다니는 제자들이 좀 있는데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만나면 비슷한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음, 그래 넌 남자니까 그 중동 가가지고 크게 출세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그 무지에서 나온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저자는 내가 여성이니까 남성은 절대 중동 사회에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남자들과 소통도 안 하는 여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내가 여성이어서. 그래서 중동 인구의 반절이 여성인데 오히려 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가지고 어떤 걸 못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내가 좀 고루하게 좀 갖고 있는 측면이 있구나. 오히려 그것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남자들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하렘에도 갈 수 있고 뭐 이렇다라는 뭐 얘기가 되게 선생님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본문이 사실은 나라별로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역사와 사건들을 약간 그 친절한 설명 없이 그냥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책을 읽는데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도 그랬어, 읽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혁명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촛불혁명 같은 것이 이제 2010년대에 아랍에 있었다는 거고요. 한쪽에서 일어나니까 아랍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니파 벨트, 시아파 벨트 이렇게 해서 이란 중심 이라크 일부의 시아파, 그다음에 나머지 그 수니파들 해서 각각의 어떤 벨트로 동맹도 맺고 함께 같은 정체성으로 우리는 무슬림이고 아랍 사람들이야, 아라비아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특히 이제 그 수니파 애들 이렇게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벨트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 왕정이 무너지고 혁명이 일어나면 지금은 이제 SNS가 워낙에 발달되어 있으니까 급속하게 주변 국가로 퍼지게 돼서 이게 여러 나라의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아랍혁명, 아랍봉기가 일어났던 것을 중심으로 우리 아랍의 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몇몇 나라들은 그래서 정권이 무바라크라든지 시리아, 예, 어, 이런, 아이고, 시리아라고 했더니 시리가 켜지네. 그 다음에 카다피 정권이라든지 이름은 들어봤음직한 이런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혁명 정부가 들어오고 하는 어,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열망들, 특히 여성들의 사회 준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주 보수적인 종교 중심의 나라도 이것들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한다든지 뭐 이런 말 자체가 웃기지. 여성이 운전을 허용하다니 나라가 그지? 남성은 운전해도 되고 여성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가 우리로서는 뭐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얘긴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영향으로 이런 민주화가 어, 확산되고 있고 지금도 이번에 이란의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 그래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 것, 이런 것도 지금 이런 어, 아랍의 혁명, 아랍의 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죠. 어, 사업을 하려는 친구들, 나 기업가가 될 거야. 경영경제학과를 가서 무역도 하고 큰 사업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특히 이 중동이라는 우리가 개척하지 않은 일종의 어떤 블루오션 같은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 아랍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요. 그리고 뭐 CJ가 그런 거 되게 잘하고 있지. 만두에 돼지고기를 뺀다든지 아니면은 그 고기를 넣을 거면 하랄이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나서 도축한
그 깨끗한 공기만을 공급한다든지. 음. 이 아랍인들은 선생님은 이 아랍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한 달 정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슬람 사람들하고 같이 사원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한번 참석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던 이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덜어냈거든. 대체로 이렇게 식탁에는 항상 그 건포도나 건자두나 이런 뭐 이렇게 그 견과류 같은 것들이 항상 있어서 누구나 앉아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사람들 이제 정식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 손님에 대해서 너무 극진하게 정말 친절하게 환대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화가 어 역시 장사를 하고 서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친교를 통해서 식사라든지 이런 예법을 통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식사 예절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 식사의 중에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런 과정도 엄청 중시하더라고. 우리는 사실은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말 많이 하면 복달아난다고 밥 먹는데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기도 했었거든, 옛날 어른들은. 요즘은 뭐 그런지, 뭐 그러진 않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이슬람과 우리 민족의 좀 차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되게 좋은 이제, 어, 인상을 받고 돌아왔었는데, 어, 아랍도 가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어, 혹은 뭐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터키라든지 같은 문화권 안에 있으니까 이슬람 문화권 안에 가면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책에서도 되게 그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어,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이지. 어, 이 이슬람 국가는 인터넷으로 그 구성원을 모집을 하고 심지어 이슬람 국가의 그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장단체의 그 대원들 안에는 심지어 이슬람 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대.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일종의 기업처럼 그 무슨 다단계 기업처럼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어 점조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그 상향식 구조 이거 민주주의지 민주 민주주의적인 그 위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가지고 한 사람이 강한 지도력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부들 뭐 이슬람 IS 호라산이라든지 IS 뭐라든지 IS 뭐가 전 이슬람 지역에 다 포진하고 있어서 얘가 하는 짓을 얘가 모르고 얘가 하는 짓을 얘가 모르는 정도로 다 분열되어 있고 밑에 조직에서 어떤 테러가 가해지는지에 대해서 위에서 통제가 잘 안 되는 수준에. 그런데 무슨 테러가 나면 무조건 이슬람 국가가 했다고 하니까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슈와 공포의 마케팅 이것이 굉장히 그 미국 중심의 이 그 강력한 그 서구 세력을 대항하는 이슬람의 자존심이라고 자꾸 부추겨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극장에 테러가 있는 것도 IS가 했다고 하기도 하고, 탈레반이 그 미국이 탈레반한테 이제 그 항복해가지고 정권을 넘겨주고 도망가는데 탈레반이 집권하고 미국과 탈레반의 그 정권 교체기에 이슬람 국가가 갑자기 드러나서 여러 군데에서 테러를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 국가는 전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하고 무서운 그 미국의 적들 역시도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는 적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식이 하나 있어서 선생님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반미국가고 시리아도 반미국가인데 IS를 공격하고 있고 미국도 공격하고 이란은 검토하고 있고 이쪽은 친미 공격하고 있고 이쪽은 시아파 동맹. 그런데 이쪽은 순위파잖아. 순위파 동맹이 또 공격. 도대체 얘는 뭐 완전 동네 북인 거지. 전 세계가 다 같이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잡히질 않는 어떤 잡초 같은 상태인 거지. 이 책에서는 이슬람 국가의 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 사례를 어, 이 점조직과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벼운 세계 어디에서든지 가볍게 가입하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봉급도 많이 주고 어, 이렇게 누군가를 테러하고 또 협박하고 인질을 삼고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무장을 하고 무장단체 사람들한테 봉급을 줘서 실제로 시리아라든지 이렇게 이라크라든지 아니면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렇게 정권이 제대로 된 군인들한테 봉급을 못 주는 나라들에서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돈 많이 주는 이슬람 국가의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무슨 국가처럼 강한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무슨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위해서 뭐 통제도 안 하는 이런 방식이 지금의 그 이슬람 국가의 성공 모델이라면 성공 모델이다. 이걸 성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발전도 이상한 말이고 아무튼 그런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선생님은 읽었습니다. 음, 이 책에 그 사실은 정보를 작가가 본인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 이 장재영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내용적으로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읽으면서도 이렇게 정독을 해서 다 읽기는 했는데 읽으면서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에필로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구나가 정리가 됐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됐고 그래서 혹시 이게 전체를 이 책을 다 읽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 책의 에필로그 부분이 아마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만 잘 읽어도 어느 정도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캐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몇몇 뭐 이제 중동이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 시민이잖아. 우리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한국인이 이 이전에 세계 시민이 됐으면 좋겠거든. 물론 선생님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국문과 졸업생이어서 되게 그 국수주의적인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이 자부심을 좀 갖고 있기는 해. 그런데
세계는 정말 넓고, 인간 인생은 한 번뿐인데, 너무 작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갇혀서 이 좁은 생각으로 살다 가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 너희는 이제 SNS도 훨씬 더 발달하고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경험들도 이제 선진국에서 자라는 너희들이잖아. 그래서 기회가 되면 유학도 가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면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 진선미, 성을 세계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코스모폴리턴 세계 시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려면 세계의 이슬람 국가들도 엄청 많고 이슬람 인구가 수없이 많은데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맨날 이슬람 단체에서 무장 테러하고 자살 폭탄 테러하고 이런 것들만 막 참수하고 뭐 이런 것들만 보니까 이 선입견들을 나쁜 편견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쟤네들 왜 저러는지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짓은 다 이유가 있거든, 기본적으로.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들 미쳐서 저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 우리 십자군 전쟁 그 이전 시대나 십자군 전쟁 시대까지에는 지금의 이제 포르투갈에 있는 그 스페인 남부지방까지를 이 거대한 이슬람이 제국을 형성해서 전 세계 이슬람을 당할 나라가 없는 이슬람 제국을 당할 나라가 없었는데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지 얘네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로서 세계 중심을 뭐 다 차지하고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이런 애들이 지금 서양 유럽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간섭과 수탈과 이 지배를 받고 있고 심지어 자존심 상하게 그 아랍 지역 한복판에 어, 이슬람 그 세력 한복판에 미국과 서양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박아가지고 알박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고 영토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런 그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뭐 이게 아주 오래 묵은 자존심 그리고 어, 자신들이 믿는 가치를 서양 특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일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 모욕당한다고 생각하겠지.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고 약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어, 좀 알 필요가 있다. 어, 아웃사이더로 자꾸 생각이 드는데 그지? 음. 이 부분이 선생님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미 제국주의자와 유대자본의 결탁이 가져온 세계 갈등 등의 날선 논쟁과 음모론 속에서 세계 시민은 자신의 과학적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원치 않더라도 비슷한 주제의 토론에 종종 초대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서 온 세계 시민 동료가 한국 거주 무슬림이 모스크를 지으려고 하는데 왜 삼겹살 파티를 하고 그 지랄을 하느냐 이라고 하면 그래도 할 말은 뭐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해는 못 시키더라도 그 뭔지는 알고 그래 우리 일부 너무 과도한 보수가 이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서 편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뭔가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무슬림을 만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는 이제 그 이 정재영 작가의 전공이 이 어떤 지표를 만들고 수학적 지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방법론이래. 앞에서 소개하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대체로 산유국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잘 사는데 민주주의 지수는 떨어지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민주주의 지수가 계속 후퇴하고는 있어. 이번 정권 들어서서. 우리 진짜
북한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3이고 뭐 이런 거죠. 음,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또 중요한데 최근 인구 절벽 뭐 대한민국은 소멸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 소멸 안 하려면 다문화 국가로 가야 되지. 외국인들을 이민을 막 수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슬림들이 모스크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삼겹살 파티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거 해낼 수 있나? 이거는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게 더 쉽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캐나다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 무슬림들이 제3세계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다양한 나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유능한 뭐 의사라든지 유능한 뭐 엔지니어라든지 뭐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등등의 인적 자원이 뭐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찾아서 이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무슬림들이 살기 좋은 나라냐, 과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얘네 하루에 5번씩 절하는데 선생님도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대학생 때 알바하고 이렇게 가면 무슬림들이 일하다 말고 자꾸만 이렇게 손발 씻고서 카페트 펴놓고서 절을 해가지고 아 이건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절하는 게. 이 땅에 이렇게 바짝 엎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은 땅으로부터 이 대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뭐 이런 의식이래. 그거 자체가 얼마나 숭고하냐. 그것이 어떤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같이 살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뭐 라마단 기간에 얘네들 낮에는 안 먹다가 밤에 밥 먹고 돌아다니고 애들 뛰어다니고 이것도 못 견디는 거지. 어,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 그러면서 뭐래? 캐나다의 지하철 관공부에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캐나다 사람 같은가가 아니라 캐나다에 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캐나다다움 이거를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파주의거든. 이거를 멜팅 팟이라고 해서 용광로라고 하는데 하나로 통째로 끓여가지고 단일한 정체성을 갖자 이거야. 용광로 멜팅 팟이라고 하지. 아니면 샐러드 볼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비빔밥이지. 밥에 비빔밥이 땡기는데요. 그러니까 밥, 뭐 열무김치, 고추장, 당근, 계란 이 각각의 그 요리들의 재료가 고유의 맛을 유지한 채 섞여 있는 것이 좋으냐? 샐러드도 뭐 방울토마토, 뭐 옥수수, 뭐 치커리, 뭐 이렇게 양상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도 서로 잘 어우러 있지만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들을 갖고 있지. 용광로는 그냥 끓이는 거야. 멜팅팟에 넣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지. 과거에 우리가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샐러드를 이렇게 써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에 어떤 우리한테 이슈를 주는 그 문구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한국 사람 같게 얘네들이 동화될 거를 강요해서 안 될 문제지. 그게 아니라 내 한국에 살아라. 하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도 그렇게 할게. 우리도
야, 우리도 한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잖아. 야, 내 피에 한국인의 유전자가 몇 퍼센트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한국 토종처럼 생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니야. 어떤 인간이냐. 우리가 한국 안에 사는데 그 어떤 인격적인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괜찮은 인간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단지 하나의 국적이라는 것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우리 나치가 유대인을 한 500만 명 정도 학살을 한단 말이야. 그지? 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이 사람의 학력이 대졸인지 초졸인지 박사인지 석사인지도 알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취향이 있는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중적이고 복잡하잖아. 오규원의 나라는 시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형의 동생이고 예의국은 단원이고 예비군 대원이고 뭐 세금 내는 안양 시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난 남자고 여자고 뭐 별의별 게 다 온갖 정체성의 총합으로서 내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유대인이란 딱지 하나로 나를 가스실에 보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짓이 뭐야? A라는 압둘라라고 하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얘가 어떤 음악적 취향이 있는지, 어떤 학문을 하는지, 어떤 전공을 하는지, 어떤 예술을 좋아하는지 등등등등등등 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떡볶이를 먹는지 생각 안 하고 단지 얘가 무슬림이다. 그래서 너는 위험해. 꺼져. 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편견이냐. 그런데 그런 게 인간인 거지. 왜? 따지다 보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생긴 물건이 내 앞에 툭 떨어지면 일단 피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내 뇌 안에 있는 그 편도체라고 하는 거기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이거를 뱀인지 아닌지 살펴보다가 물려 죽은 조상들의 후손은 아니야. 놀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그 편도체가 급성 활성이 되는 그런 겁쟁이의 후예야. 그래서 살아남았어.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싫어. 끔찍해.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단순하게.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이 뇌는 에너지를 많이 써. 그런데 직관으로 그냥 한 번에 판단하는 거 있잖아. 야, 관상이 과학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척 보면 알지. 야, 쟤 빨갱이야. 쟤 이슬람이야. 무슬림이야. 아예 쟤 이단 종교야. 아, 쟤 여자야. 남자야. 뭐든 그런 식으로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딱지를 붙이는 거지. 야, 쟤 서울대 나왔대. 야, 쟤 지방대 출신이야. 이런 거.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무지와 비합리의 결과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지. 이런 거 집어 던지면 어유 뱀인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선입견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뇌가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적어도 좀 알자. 알아야 좀 덜 두려워하고 알아야 우리의 미래도 설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음,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시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는 선생님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초저출산 시대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의 이슬람 제3세계의 그 세계의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이 적어서 인구는 제3세계 저소득 국가에서
그 이민을 가서 나머지 고소국가 선진국들의 인구를 채우는 것이 지금 현재와 미래의 경향이라면 제3세계의 사람들의 종교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게 이슬람이잖아. 우리도 외국인들 들어온다고 무조건 이슬람이라고 내쫓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살펴야지. 어떤 사람인지를.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강력한 나라가 돼서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됐잖아, 미국이. 왜? 독일이 유대인이란 딱지를 붙여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별의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단 말이야,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왔어? 미국에 온 거야. 그래서 미국에 맨하탄 프로젝트도 해가지고 핵무기도 만들어서 일본 놈들한테 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지금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세계의 금융 중심지를 만들어서 세계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냐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유대인이면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골탕 먹이는 저 나치의 저 무지가 강력하게 선동이 된다고. 왜? 우리는 뱀 보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야? 독일이 물론 이제 뭐 전후복구해서 독일이 다시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다시 올라왔지만 미국을 발전시킨 공로는 역설적이게도 히틀러지.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 된다. 무슬림이라고 해서 차단을 해버리면 그 누군지도 알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잘 살려면, 편안하게 살려면 무슬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을 보장받고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숨어가가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딴 나라에서,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무슬림 사원 지어주고, 삼겹살 파티 안 하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말을 해버렸습니다. 1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음. 이시은, 네, 시은이는 그 책을 다 읽었나? 네. 음, 이 책 보면서, 좀 이 나라는 좀 궁금해서 좀 가보고 싶다는 나라가 있니? 그나마 아랍? 아랍에미레이트? 네, 두바이 같은데, 네. 선생님도 가보고 싶은데, 이유는 뭐야? 일단 원래 관심이 있었고, 여기 정치적으로 보면은 뭔가 음, 정치적으로는 잘 돼 있고 다져져 있다고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약간 아랍의 봄 같은 거는 막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말 나온 거 보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냥 그런 거에 의문이 생겨서. 맞아. 아랍에미레이트도 사우디처럼, 왕정이잖아, 아직도. 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북한에 김정은이 왕처럼 세습하고 있는 거 이렇게 욕하면서 그보다 더 황당하게 왕을 하고 있는 지금 그 뭐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왕세자라든지 뭐 무하마드인가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멋있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이율배반적이긴 하지. 근데 나름 과연 그러면 이 그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부가 잘 분배가 되고 있는가라든지 뭐 이런 사실은 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도 뭐 좋기만 한 건 아니겠지만 어, 좀 후진 측면도 있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가 넘쳐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가보면은 좋을 것 같아. 정담임. 네, 다민이는 이 책을 다 읽었나? 네. 그래, 다민이는 가고 싶은 중도 국가는 어디였습니까? 이 책에서? 전 예전에는 전쟁만 음,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었는데 음, 전쟁이 나버려서. 위험해서 못 가지, 지금은. 네. 이스라엘은 왜 가보고 싶었어?
성지순례. 성지도 그렇고 성경 그것도 그렇고 그 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뻐서. 직관을 사용하고 있군요. 맞아. 선생님도 이 기독교에 관심이 많고, 어, 그래서, 여기에 그 실제로 어떤 역사들이 있는 곳이니까 기독교의 구약성서에 나오는 그런 장소들이어서 가보고 싶은 나라이 뭐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음, 한편으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 정말 저렇게 다들 더워서 죽겠는데도 저 메카나 메디아를 향해서 평생에 한 번은 성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여드는 저 행렬에 왠지 좀 같이 가보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고 그렇긴 해. 근데 안 가볼 거야. 너무 더울 것 같아. 자, 일단은 오늘 이 책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 안내를 하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작가의 이방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야, 정말. 필수 작품 중에 하나야.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모두가 읽을 만한, 읽었을 만한 작품들은 잘 선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약간 이 마이너한 작품들을 많이 해서 그래 너희 메이저한 작품도 하나 해보자 라고 해서 알벨감의 이방인을 선택했고요. 이방인 꼭 이 문예출판사 버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민음사도 괜찮고 어쨌든 알벨감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읽는데 각각의 페이지 수가 다 다르니까 적어도 1부와 2부로 나누는데 우리 주인공 메르소가 총을 4발을 쏠 거야. 선생님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더 안 밝힐 텐데 주인공이 총을 4발 쓰면 아 여기까지 선생님이 읽으라는 거구나. 야 너무 뒤쪽이 궁금해서 안 되겠어. 다 읽어야지. 물론 가능한데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 7월 25일까지는 메르스가 총 4발 쏘는 장면까지 읽어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모두 고생했고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빠이 굿나잇. 아,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